저희 늘 퍼즈님과 공부하는 차트 부분도 함께 추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엘리엇 파동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엘리엇 파동은 이제 사실 지난번 강의로 거의 끝났고요. 예, 오늘은 네.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패턴. 네, 해서 이러한 패턴들이 전부 다 엘리엇 파동에서 나왔습니다. 네, 엘리엇 파동이 먼저고 엘리엇 파동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엘리엇 파동의 한 부분을 이제 패턴화 시켜서 이제 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단순히 이런 패턴만 알면은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드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네. 이런 패턴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런 패턴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엘리엇 파동만 알면 된다. 라는 의미로 제가 좀 어쨌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어쨌든 모든 패턴은 엘리엇 파동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패턴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나 책을 쓴 거 보면은 엘리엇 파동에서 갖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 해서 실제로도 많다라는 거 처음 말씀드리고, 네. 제가 오늘 다룰 패턴은 뭐냐면 더블탑 헤드앤숄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삼봉. 네, 맞아요. 네. 네, 해서 삼중 바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삼중 바닥이면 뭐 집이라도 팔아서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은데, 해서 이제 요런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패턴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요런 걸 분명히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네.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 네. 자, 헤드앤숄더를 먼저 얘기하면, 헤드앤숄더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 어깨 해가지고 헤드앤숄더예요. 네. 근데 헤드앤숄더는 기본적으로 요 팔이 있습니다. 팔. 네, 실제로 이걸 팔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팔이 있고 헤드앤숄더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진입, 스톱,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넥라인을 아래로 떨어지면은 진입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가 타겟. 그러니까 이제 팔 길이만큼이 목표고, 그 다음에 스톱이 뭐냐면 손절 라인을 정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모양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헤드앤숄더 모양,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아래로 떨어진다. 요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더블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리면 요 아래로 떨어진다. 인데 네. 항상 여기 나와 있듯이 제대로 만약에 배우셨으면, 공부하셨으면 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입 자리가 있고, 목표가 있고, 그 손절자가 있고, 이 형태로 아시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거 단순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진입해서 아래로 떨어질까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런 식으로 팔이랑 헤드앤숄더까지 만들어 놓고, 네. 놓고 나서 요 아래로 살짝 떨어지면 이때 진입. 네, 해서 언제 진입하고 언제 손절하고 어디까지 목표로 잡는지를 약간 패턴화 시켜 놓은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헤드앤숄더랑 더블탑 뭐 이런 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왜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왜 유명하죠? 그냥 쉬워서.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만 보이면은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반대로 이런 모양만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쉬워서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어가지고 오를 것 같아서, 혹은 이런 식의 모양이어서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이제 팔거나 사거나 네. 했는데 안 맞더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패턴들로 이제 차트는 아무래도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텐데, 네. 이거는 엘리엇 파동을 제대로 이제 적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점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거를 좀 보시면은 이제 엘리엇 파동인데, 네. 요것만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헤드앤숄더가 어느 부분인지가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 이러한 식으로 팔이 여기 있고, 팔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요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헤드앤숄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헤드앤숄더로 하는 거고, 근데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요렇게 올라가는 것. 네, 이거를 이제 역헤드앤숄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엘리엇 파동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그냥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네,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그냥 잘라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보고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면 역헤드앤숄더 모양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잘라오니까 요런 모양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헤드앤숄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요러한 것들을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제가 이제 엘리엇 파동을 이제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려왔는데 흔히 속는 자리가 어디냐면 흔히 속는 자리가 요 3파에서 4파 부분에서 속아요. 여기가 이제 3파, 4파잖아요. 네. 그러면 프랙탈 구조에 의해서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1, 2, 3, 4, 5 그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A, B, C인데 근데 요것만 보면 요것만 그러면 여기에 팔이 달리고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온 다음에 안 떨어지고 올라가네. 아. 그러니까 요런 데서 당하는 거예요. 네, 요런 데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 B, C 요런 데서 당하는 A, B, C 하락할 때도 당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그 1, 2, 3, 4, 5로 떨어지고 A, B, C거든요. 그럼 얘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팔이 달리고 역헤드 앤 숄더 모양인데 안 올라가고 떨어지네가 되는 거예요. 네, 해서 저희가 요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는 요 위에 있는 요런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의 모양을 따온 건데 요 부분이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러한 부분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요러한 부분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엘리엇 파동을 반드시 겸해야만 헤드 앤 숄더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1, 2, 3, 4 부분이네. 그럼 요런 자리에서 역헤드 앤 숄더 나와도 어쨌든 반등할 가능성이 높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5파가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헤드 앤 숄더가 나온다라고 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것까지 겸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모르고 단순히 모양만 보고 하면 당연히 틀리죠. 그쵸. 요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틀린데 그게 아니고 엘리엇 파동까지 같이 보고 해야지만 네. 사실 들어왔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엘리엇 파동을 분석을 하면 굳이 이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를 맞출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파동으로 어차피 볼 거니까요. 네, 어차피 볼 거라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엘리엇 파동을 제대로 공부하고 엘리엇 파동을 내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한다라고 하면 네.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만 봤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더블탑, 더블 바텀, 뭐 삼중 바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차트를 보면 요러한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식의 이제 모양인데 얘가 2파 조정이 예를 들어 2파 조정이 요 깊게 받았어. 그러면 요런 자리가 이제 더블 네, 쌍바닥. 네, 쌍바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떨어질 때 얘가 3미 요만큼 네, 얘도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5파가 짧게 끝났어라고 하면 네. 요런 자리를 이제 3중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중 바닥이라 나오면은 쉽게 말하면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랑 똑같은 모양이고 이러한 자리인 경우에는 그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엘리엇 파동으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해서 관련된 예시를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진짜 헤드앤숄더랑 더블탑만 보고서 가격의 추세를 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엘리엇 파동과 좀 합쳐졌을 때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궁금한 게 이 헤드앤숄더에서 중간봉 있잖아요, 두 번째. 늘 그 친구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비슷한 라인에 있으면은 그거는 헤드앤숄더로 분석을 하면 안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2파가 1파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3중 바닥 같은 경우도 똑같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아래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좀 적용해서 그러면은 직접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19년도 요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모양인데 요것만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네. 자 이런 식으로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역헤드 앤 숄더 그리는데 역헤드 앤 숄더는 심지어 팔까지 달리고 역헤드 앤 숄더 모양 잘 되어 있는데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죠. 그렇죠. 네.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분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강의를 어쨌든 다시 이제 하는 건데 네. 예전에 강의 찍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했던 사람들 유튜브 썸네일 갖고 와가지고 했었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네.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인데 쌍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3중 바닥을 하고 분석한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래서 집까지 팔아서 사라라고 선동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해서 이걸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선도 물론 요 때도 많은 하락이 있었으니까 네.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쵸. 네, 사람들은 와 삼중바닥이니까 올라간다라고 해서 좋아할 테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막 시드까지 갖고 와가지고 막 매수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집까지 팔아서 사라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활동은 잘 하고 계시던데 네, 해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트레이딩 뷰에 올렸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뷰에 올렸던 아이디어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네, 수정이 불가능한데 제가 이제 쓴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1, 2, 3, 4, 5가 끝나고 이렇게 A, B, C가 된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1, 2, 3, 4, 5로 보인다. 아, 저렇게 길게 일자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쵸. 4파 조정이. 네, 해서 1, 2, 3, 4, 5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여기 역회된 숄더나 뭐 쌍바닥이나 이런 거, 삼중바닥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제가 올린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 얘가 제가 표시한 데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해서 이런 식으로 엘리엇 파동이랑 같이 가야지만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해서 이런 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나왔냐라고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맨 처음에 만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진입하고 손절 라인을 여기로만 잘 잡으면 네. 그러니까 매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여기 진입한 다음에 안 가면 여기서 손절하면 되지. 요거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 되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측의 도구로는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더블탑 이런 거는 예측의 도구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논리면 저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만든 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든 것도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그냥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 파동 요 부분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따와가지고 이런 식의 모양이 올라가더라, 이런 식의 네. 모양이 떨어지더라라고 이제 쉽게 저희가 패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다룰 건 하모닉 패턴인데 네. 하모닉 패턴도 요 한 부분을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매매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엘리엇 파동도 여기가 안전 매수선 자리잖아요. 그래서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때 이제 매수 진입하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엘리엇 파동의 안전 매수선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그러네요. 네, 여기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도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라고 안 하고 완전히 만든 다음에 그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요 엘리엇 파동의 안전 매수선이랑 사실 똑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요것만 딱 떼어 갖고 와서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엘리엇 파동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네, 정말 이제 적용시키기 어렵고 그리고 예측의 도구로서는 사실 엘리엇 파동이 제일 잘 맞다. 물론 네. 엘리엇 파동도 아니다라고 말들 많이 하지만 네네. 예측의 도구로서 사실 제일 잘 맞는 게 엘리엇 파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지 않으면 속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속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이런 걸로 같이 봐야지만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헤드앤숄더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팔이 달린 어깨 그리고 머리만 찾으면 되는데 이것도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게 차트에서 또 막상 찾으려면 안 보여요. 저희 눈에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의 차트에서 함께 이 해당 패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코인들을 위해서 함께 패턴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예상은 못했는데 네. 원래 오늘 제가 이더리움이나 이런 리플을 분석해 드리려고 했었어요. 코인 개별 종목을. 네네. 해서 네. 요거를 같이 한번 보고 좋습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좀 네.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이제 이더리움 차트예요. 이더리움 차트인데 요렇게 완전 조그만한 사이클까지 한번 보면 네. 지금 자리가 지금 딱 역헤드앤숄더 모양이 딱 보이죠? 어디죠? 요렇게 역헤드앤숄더가 보이죠? 네. 해서 네. 역헤드앤숄더 모양이고 딱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역헤드앤숄더 요렇게. 근데 요거대로만 따지면 사실 요만큼의 상승만 먹고 끝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이게 역헤드앤숄더 모양인데 어쨌든 요게 이제 1, 2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엘리엇 파동. 네네네. 해서 저희가 이제 요렇게 제가 오늘 이제 분석해 드릴 거는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볼 수 있잖아요. 아, 거기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군요. 네네네. 5로 볼 수 있고 지금은 한 번 더 엘리엇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엘리엇 파동이 진행되는데 이런 식으로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가 진행 중이고 지금 5파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혹은 5파가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5파가 261.8이랑 요 476.4% 요 사이에 위치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해서 5파가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5,200 정도를 다시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있는 거죠. 네, 해서 그 이더리움은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그쵸. 들어요. 네. 아닌가요? 많으실 네네네. 거예요. 네네. 해서 비트코인보다 뭐 가능성이 더 이렇게 변동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탄탄한 코인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만약에 이제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적절하게 매도하고 나오기엔 좋은 자리인 게 맞습니다. 네, 분할로 매도하기엔 좋은 자리 많은데 근데 이제 물려 계신다라고 한다면 네. 네, 물려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하나 좀 그어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 자리랑 저점에 있는 근처에 있는 요 자리랑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여기 3, 4 할 때 요 자리를 이은 선이에요. 그럼 이제 요 선을 뚫고 떨어지면 네, 요 선을 뭐 한 번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선을 뚫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요 선을 뚫고 떨어지면 뭐 일정 부분 좀 현금화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어느 구간이죠, 지금? 가격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네. 지금 오늘 바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203만 원? 203만 원 정도. 네, 203만 원? 한 뭐 200만 원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해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네. 그 일정 부분 현금화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투이신 분들이나 물려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현금화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한 20% 정도? 네, 요 정도 현금한 다음에 떨어지면 이 현금 가지고 아래에서 이제 물타기 해서 개수 늘리고 네. 그다음에 그냥 올라가면 나머지 80%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이제 추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추세를 가늠하는 선. 그러니까 이제 추세선을 그으면은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 머리카락을 그어 놓은 것처럼 추세선을 긋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을 수 있거든요. 추세는 그냥 바닥되는 점 2개 연결하면 추세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고. 네. 근데 이제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리자라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라간 걸로 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로선을 그을 수도 있고. 가로선도 있고. 네, 엄청나게 추세선을 많이 그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이 그으면 많이 그을수록 약간 해제를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많이 그어 놓으니까 그 중에 어디 하나는 걸리겠지. 그쵸.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려놓은 여기 보세요. 여기 그려놓은 데 닫고 올라갔죠. 그려놓은 데 닫고 떨어졌죠. 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제 제 기준에 의해서 네. 추세가 변화하는 선을 그리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려드렸던 요 선이 추세를 이제 변화시키는 선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선을 그리는 방법을 일단 다음 주에 좀 배울 거고, 그래서 요 선을 저는 이제 퍼즐 각도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추세선 중에 뭐가 추세를 정말 바꾸는 선이냐, 예, 라는 거를 이제 그 그리는 방법을 다음 주에 좀. 내일은 이제 다른 거 그 네. 하모니 패턴에 대해서 좀 하모니, 배우고 먼저 하고. 다음 주에 그리는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 먼저 확인을 해봤고 앞서서 리플까지 확인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리플도 함께 볼까요? 네. 리플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굳이 뭐 헤드앤숄더 자리를 헤드앤숄더 자리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네, 해서 요 그림을 딱 봐도 어디에서 그리면 되겠구나라는 게 좀 감이 혹시 오시나요? 밑에서 사실 여기에서 조금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밑에 바닥을 그려야겠죠? 제가 지금 차트가 안 보여서.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이제 해드리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만들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네, 해서 뭐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굳이 엘리엇 파동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볼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죠. 네, 필요 없다. 엘리엇 파동을 분석할 수 있으면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리플을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이건 6시간 봉입니다. 봉 하나 네. 6시간짜리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1, 2, 추가적으로 3, 4로 보거나 그게 아니면 1, 2, 3, 4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처럼 바라본다라고 하면 1, 2, 3, 4, 5가 끝났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1, 2, 3, 4, 5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둘 중에 지금 어쨌든 1, 2, 3, 4, 5가 끝난 거냐 네.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냐 뭐가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드릴 대답은 뭐냐면 그런 걸 알아맞힐 필요가 없다. 왜냐면 엘리엇 파동 매매 전략대로 만약에 내가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진입을 했거나 127.2 정도 그쵸. 자리에서 진입했거나 네네네. 아니면 요 2파 조정 때 진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매도를 161.8 여기다 한번 걸어놓고 161.8 여기다 걸어놓고 여기에 매도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어쨌든 1차 매도, 2차 매도는 지금 나간 상태고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매도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본절가에 나오는 건데 굳이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닐지를 제가 이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 전략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굳이 여기가 5파가 끝인가? 아니면은 여기가 3, 4여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가나? 이거를 분석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딱 이 매매 전략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맞출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 애써 내가 너무 생각해가지고 이게 고점이야 오를까 아니야 말까. 이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네.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가면은 팔고 싶으니까 그쵸. 네 이러한 측면에서는 그 제가 이제 다음 주 알려드릴 퍼즐 각도선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딱 해놔서 아래로 떨어지면 그냥 팔면 되잖아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위에서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퍼즐 각도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고 리플을 마저 분석을 해드리면 네. 해서 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최대로 올라갈 수 있으면 한 600원 정도까지도 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고점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익절하는 부분이 맞고요. 이게 리플이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A, B, C로 떨어질지는 비트의 움직임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비트가 지금 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 가야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더 가질 수 있는 탄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를 또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한 하나의 또 지표처럼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저희가 포스님과 함께 이 차트 분석법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도 배울 게 많이 남았죠?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엄청 많이 남았죠. 네, 좋습니다. 내일 방송도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은 퍼스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